네, 그러면 지금부터 4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10개 구단 이제 간소미를 선정할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간소미는 간홍성건 미축을 일컫는 말이고요. 유비수와에서 오래 일했지만 능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고 이제 애매한 하지만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부하들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간홍, 송건, 미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나라와 우나라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 좀 생각이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 캐릭터가 생각나세요? 일단 위나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위나라 뭐 만총, 모계, 화흠 이렇게 꼽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홍, 손건, 미축이 그 간소미 트리오가 문신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위나라에서도 그런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꼽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표적인 문신을 꼽았는데, 근데 뭐 아마 오늘 방송에서 같이 이 미축 형님이 계셨으면 아니 왜 만총을 뽑냐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만총은 좀 괜찮잖아요. 네. 게다가 그 만총은 이 문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신으로도 장수로도 굉장히 좀 능력을 많이 펼쳤던 그렇죠. 그런 인물인데 좀 문신 쪽으로 게임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걸 물론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뭐 연희 기준으로 좀 그런 이미지를 뽑아와서 저는 이제 만총이랑 목에 화흠 이렇게 전 선정을 했는데 조인식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유엽, 진군, 신비입니다. 네, 일단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근데 간소미의 그 능력 말고 비중을 본 거죠. 예, 유엽, 진군, 신비가 왜냐면은 그 윗급이 위나라에는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거긴 그렇죠. 네. 인재가 네. 풍부해요. 그래서 요 정도 돼도 이제 간소미급이 되는 거고. 부산에서 장원진이 됐던 것처럼. 네. 나름대로 빛났던 순간들이 있는 게 유엽 같은 경우는 그 이릉대전을 예견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위나라에서 그 위나라의 그 책사들이 유비가 지금 어떻게 그 오를 치겠냐 이렇게 해서 이릉대전이 안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그 국력 자체가 이제 한중 평정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국력을 한 곳에 쏟아부을 이런 상황이 아닌데 아무리 관우가 죽었다고 가겠냐 이랬는데 유엽만큼은 유비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혼자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는 시각으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한중까지 먹고 이제 황제가 됐는데 이릉대전 오나라를 치기로 한 거는 일종의 이제 초계 성과급 같은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을 세우게 해주고 관직 주고 이제 새로 일 한번 시작하자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인재들만 잃었죠. 그렇죠. 자기도 죽고 뭐 하지 말라는 거는 명분 없는 전쟁은 이제 패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진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의 중신 아닌가요? 이제 조조 사후에는 거의 이제 문신 중에서는 거의 사마이와 함께 거의 투탑으로 탑급으로 했었는데 너무 높게 쳐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휘관의 그런 포지션이 아니고 또 행정가잖아요. 네, 행정가라는 부분이 이제 뭐 간소미도 전장에서 활약한 바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매치가 되지 않나. 이것도 진군을 선택한 것도 그 위나라의 선수층을 보여주는 거죠. 네. 워낙 두터우니까. 네. 진군이 원래 이제 유비한테 출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여포한테 이제 털리면서 그 과정에서 갈라지게 돼서 조조 밑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또 연희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게 아무도 유비를 떠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좀 축소 생략이 많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총은 아까 나왔었고 한호와 조홍을 꼽았거든요. 조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간 게임에서 이미지도 그렇고 실제 이미지도 그렇고 정말 약간 미방이나 미축 뭐 이 정도 급이라서 보면 삼국지 조조전에서도 조홍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거의 뭐 쓰지 않는 캐릭터라서 한번 꼽아봤고. 김경문 감독 같은 스타일의 멘트인데요, 이걸. 그리고 한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역사에는 큰 이름을 남겼는데 사실 연희에서는 거의 비중이 없잖아요. 보면 뭐 둔전제 실시라는 큰 뭐 업적이 있는데 정사에서는 또 잘 다뤄져 있는데 연희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좀 한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오나라는 좀 어떻게 골라보셨어요? 저는 육적이랑 보즐이랑 우번 이렇게 세 명을 꼽아봤는데요. 이 세 명 다 그러니까 오나라는 거기서 고르면 돼요. 그 연희에서 제갈량이 이제 손관한테 이제 적벽대전 그러니까 위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이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나라의 중신들하고 이 토크 배틀을 벌이는데 거기서 적당히 3명 골라 잡는 겁니다. 졌던 애들. 이때 장소도 항복하자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이제 나왔던 인물 중에서 뭐 육적 같은 경우는 원래는 되게 그 실제 정사에서는
매력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 육적 회귤이라는 그 어머니에게 귤을 드리기 위해서 품에다가 이렇게 숨겨갖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고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오나라에서는 명사로 이름이 높았다고 해요. 우번하고도 굉장히 친했고 방통과도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또 청렴한 관리라서 그러니까 부임을 했던 임지에서 부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갈 때 배에다가 짐을 실어서 이제 떠나는데 워낙 실을 게 없다 보니까 배가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진짜 또 위에 동동 떠서 정말 백성들이 찬사를 했다고 하는 인물인데 연희에서는 그냥 딱 한 장면 나오죠. 거기서 이제 제갈량한테 털리고 그냥 곧바로 이제 리타이어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육적과 보질 이렇게 그리고 5번까지 이렇게 세 명을 꼽아봤습니다. 저는 보즐하고 감택 한당을 꼽아봤는데요. 보즐 뭐 일단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 감택 같은 경우는 좀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사신으로도 많이 다니고 뭐 게임에서도 보면 정치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건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뭐 요긴하게 써먹는 사실 적벽대전에서 활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택을 생각했고 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연희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손견 때부터 이제 오래된 4명의 장수 중 한 명이죠. 황계, 주태가 아니죠. 조무, 주치, 한당 요 4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 그래도 살아남아서 계속 뭐 아마 손권까지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손씨 3대를 섬기면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장수인데 뭐 임팩트가 없죠. 거의 간선미급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저는 뭐 보즐, 주치, 시 이렇게 3명 들어갔는데요. 보즐이 뭐 올 초이스네요. 만장일치네요. 네. 네. 원래 이제 생각했던 인물들이 뭐 고흥 같은 이런 장수들도 있었는데 고흥은 나중에 승상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간손미가 되기에는 약간 좀 너무 잘된 케이스고 보즐은 딱 어울리는 것 같고요. 뭐 주치도 이름 자체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보즐 약간 주치도 이제 오래 있었는데 임팩트가 많이 없어요. 그쵸. 주치는 그때부터 있거든요. 동탁 토벌군 때부터 나오거든요. 네. 같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치도 그렇고 시도 굉장히 오래 일했고 나중에 앞보다는 뒤에 좀 비중이 높은 사람인데 뭐 청렴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굉장히 또 괜찮은 장수로 평가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임팩트는 딱히 없었습니다. 뭐 대충 인물들 중에서 임팩트 없고 적당히 문신이고 이런 사람들 꼽으면은 그게 이제 간손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셋이 일러스트도 다 비슷해요. 그 간손미 떠오르게 하는. 간선미가 그래도 대명사가 된 건 역시 유비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주인공 밑에 있어서. 오나라에서도 한 명 얘기 안 나온 사람 중에 엄준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가능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회에 이어서 한화, SK, 키움, NC, KT의 간손미급 플레이어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실 한화하면 김고추 트리오인데 간선미 트리오 제가 그때 담당이었거든요. 김경원, 고동진, 추승호 딱 이제 김이 너무 많지 않아요? 거기 들어갈 김이 많아요, 진짜. 그때는 네. 김경원 선수였습니다. 네, 뭐 지금은 뭐 팬들도 잘 아실 텐데 오센의 아주 한화를 아주 오래 담당한 이상학 기자가 경원신이라고 불렀던 김경원 선수. 갓경원이네. 네. 뭐 정도 외에는 뭐 고동진, 추승호 선수도 뭐 주전과 뭐 백업을 오가면서 했던 선수들인데 외야수에서 어쨌든 실제로 이 선수들은 사실 간손미급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한상훈 선수를 골라봤어요. 이제 한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99년에 이제 2차 지명 6라운드 거의 뭐 당시로는 거의 제일 낮은 순서였죠. 그래도 뭐 입단 당시에는 투수였어요. 근데 이제 내야수로 이제 이 프로에 와서 시작을 했고 주로 이제 2루수로 뛰었고 근데 뭐 외야도 한두 번 한 적 있지만 거의 이제 내야수로 뛰었죠. 근데 병역 비리 때문에 이제 2008년에 뒤늦게 입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주장도 하고 뭐 FA도 할 만큼 팀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에서 데려갈 만한 선수는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회단 과정이 조금 안 좋았죠. 끝날 때가 뭐 보류 선수 제외되고 그래서 뭐 내 FA 금액 내놔라 뭐 이렇게 싸우기도 했는데 어쨌든 좋은 수비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내야수에서 해줄 수 있는 타격. 그래서 통산 WAR이 4.48이더라고요. 뭐 뛴 시즌이 한 13시즌 정도니까 뭐 그 정도면 한화에서는 간손미급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도 제가 고른 건 이제 송광민 선수인데 아무래도 송광민 하면은 그래도 급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한화에서는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중심 네. 타자고 그렇지만 좀
제가 이제 따져봤던 거는 그래도 계속 이제 간홍 포지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좀 쭉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좀 찾아보다가 김태균은 안 되잖아요. 아유, 네. 김태균은 뭐 네. 관우장비죠. 네. 그냥 방망이 들고 저한테 뛰어올 수도 있어서 김태균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내가 간선미라고? 내가 몰라서 검색하고 왔는데 나야. 그리고 중간에 갔다 왔잖아요 또. 그렇죠. 일본을 갔다 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꾸준히 있는 선수들. 관우인데요? 조조한테 갔다 왔는데. 관우는 많이 거치지 않았나요? 이 송강민 선수는 2006년부터 이제 한화에서 뛰면서 지금까지 계속 뛰고 있는데 사실 그 드래프트 됐던 거는 처음 드래프트 됐던 거는 2002년도에 드래프트 먼저 한화가 그렇죠. 먼저 선발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뽑았는데 그때 2차 10라운드 그러니까 지명순위가 그렇죠. 이제 제일 너무 낮다 보니까 결국 뭐 동국대로 진학을 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화에 입단을 했잖아요. 우리 야왕님이 감독이셨죠. 그랬죠. 네. 네. 동국대 감독으로 네. 계셨는데 저는 좀 이제 급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좀 한 팀에서 하나에서만 지금 15년 이상 뛰고 있는 이런 선수들 좀 찾다 보니까 좀 마땅히 없었어요. 좀 이렇게 쭉 팀을 옮기지 않고 뭐 안영명 선수도 한번 이렇게 기아도 갔다 오기도 했고 팀을 옮긴 선수도 있다 보니까 좀 오래 좀 뛴 지금 현역 선수 좀 꼽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송강민 선수를 꼽아봤거든요. 사실 전 투수 중에서는 윤규진 선수도 생각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잘한 시즌이 좀 몇 번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간순미도 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뭐 한 건 했죠. 인생의 예. 전성기가 있었죠. 간홍도 유장한테 가갖고 이제 항복도 받아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형님. 사실상 계약서 들고 그냥 미추 형님은 고동진 선수를 뽑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동진 선수도 딱 간손미 정도의 활약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네, 저는 임주택 선수입니다. 추억에 네. 뭐 하나의 역사를 봤을 때 대타로 이 선수만큼 그렇죠. 많이 나왔던 선수도 없을 대타 거예요. 임주택. 네. 빙글에 대타 하면 임주택이거든요. 이름도 굉장히 임팩트가 네. 있잖아요. 하우스죠. 네. 하우스님. 네. 네. 이 뭐 태사자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름이죠. 네. 뭐 통산 기록을 봤을 때 굉장히 어울립니다. 자세한 것은 KBO에서 임주택을 검색하시면 기록을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요즘에 야구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뭐 거의 뭐 경기 후반에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그 임지열 선수 아버지예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지금은 이제 스카우트로 일하고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담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한데 참 뭐라고 할까요? 인성도 약간 하나스러운 느낌? 부드럽고 신용과 의리. 네. 그런 분이에요, 정말. 네, 다음은 SK 와이번스입니다. 뭐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몰표가 나왔는데요. 저만 빼고 다 조동화 코치를 골라주셨네요. 조동화 코치하면 아까 이제 삼성 얘기하면서 조동찬 선수 얘기하면서 가을이 강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가을하면은 조동화 선수잖아요. 뭐. 가을 동화. 네. 이게 좀 약간 지금 센스로 따지면 약간 오글거리는 저는 느낌이 있어요. 가을 동화 이렇게 하면은 좀 진한 드라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조동화 선수의 말로 진짜 뭐 간소미급이다 이렇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아까도 기록을 얘기했잖아요. 조동화 선수가 누적 WAR이 1.03이에요.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 선수도 대표적인 리그에서 찾을 수 있는 대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오래 뛴 선수들이 보면은 꼭 장점이 하나씩은 있는데 보면은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조동환 선수야 뭐 외야 수비 뭐 너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또 사실 주자로도 굉장히 좋은 주자고 이승환 선수보다 나은 점이 그거고 또 번트를 잘 돼요. 번티스트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뭐 세이프티 번트, 희생 번트 아마 제가 직접 본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본 선수 중에서는 번트를 제일 잘 되는 선수가 조동환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통산 WAR이 1.03 그러니까 대체 선수 수준인데 FA는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SK가 잘 나가기도 했고요. 그 시절에 뭐 왕조 시절에 또 특히 활약을 했던 선수이다 보니까 더 좀 메리트가 있었고 이게 일을 잘해도 똑같이 일을 잘해도 회사가 잘 나갈 때 일을 잘해야 성과급을 받아요. 그렇죠. 네, 회사 어려울 때 뭐 일 잘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기자 중에 TV조선에 있다가 JTBC로 간 기자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TV조선이 사실 욕 많이 먹고 JTBC가 잘 나갈 때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옮긴 다음에 이제 TV조선이 최근에 이제 연타석 홈런을 쳤잖아요. 미스터 트롯이 터져가지고 미스터 트롯 네. 성과급을 다들 받았더라고요. 야. JTBC 요즘 어렵거든요. TV조선에서 넘어가신 분 저도 아는 선배인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좋으신 분인데. 예. 그 이제 이것만 비교해봐도 그런 게 전준우 선수가 이번에 롯데 잔류하면서 4년 34억 받았잖아요. 그렇죠. 조동아 선수가 6년 전이군요. 6년 전인데 4년 22억을 받았어요. 그럼 물가 상승률 같은 걸 좀 따져 보더라도 이게 사실 생산성 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게요. 주전 선수도 아닌데 사실. 네. 그만큼 말씀하셨다시피 뭐 SK가 워낙 왕조 시절이 길었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고 조동아 선수는 또 이게 숫자로만 보이지 않는 그런 또 팀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선수가 이렇게 야구를 하면 좀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그 20년 근속이었가요? 그 상 받았다는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럼 SK가 좀 그런 거를 좀 잘하는 것도 그렇죠. 좀 잘한다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좋은 거긴 하지만 로열티를 심어주는 뭐 별건 아닌데도 음, 되게 좋은 거죠 사실. 그 연장선에 있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만수 감독 이직식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구단도 구단이지만 거기에 나와준 이만수 감독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전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네. 이번 감독님은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취임식 때 나오시려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조인식 씨- 끝을 생각하시다니요. 조인식 씨는 누굴 골랐나요? 저는 이제 박재상 선수인데요. 조동아 선수랑 다르게 좀 FA 때 너무 이제 못 받아서. 네. 사실 성적은 더 좋은데. 네. 그렇죠. 사실 기여한 바는 더 크죠. 네. 통산 800안타 선수인데요. 네. 뭐 발 빠르고 외야 수비 괜찮고 컨택 능력 있고 뭐 삼성에 박한희 선수가 있었다면 뭐 SK 전성기에는 정말 박한희 선수가 완전 3, 4, 5번급 코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박재상 선수도 이제 SK 왕조에서 그런 비슷한 포지션이 아니었나. 2번 싶은데요. 또는 6, 7번 딱 네. 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기간은 짧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구단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선수인데도 대우를 많이 못 받았고 또 뭐 간선미급 활약이에요 정말. 예. 저는 사실 박재상 선수도 생각을 했었는데 박재상 선수는 진도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진도 같은 경우에는 연희만 보신 분은 거의 알 진도, 수가 없는 장수잖아요. 이게 정사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뭐 보면은 뭐 조우는 성정이 후덕하고 진도는 충성스럽고 강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조은과 비견될 만한 좋은 장수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희에서는 왠지 모르게 그 나 선생님이 생략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박재상 선수가 또 이렇게 입담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보컬 리더로서의 그런 간홍이 이제 그런 케이스잖아요. 입담이 좋은. 예. 그 참고로 이제 고영민 선수가 FA 때 좀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떠다 저도 고영민 선수한테 이렇게 뭐 친분 별로 없는데 한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근데 박재상 선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동명상련의 그런. 예. 결국 그 해 비슷한 계약을 맺었죠. 마지막이 슬프네요. FA 시즌 되면은 선수들이 참 기자들한테 정보 공유를 아, 많이 요청을 하죠. 많죠. 네.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한상훈 선수랑 제일 통화를 많이 했던 때가 FA 시즌인 것 같아요. 그 해가 아마 이대수 선수도 같이 FA였던 것 같은데 두 선수 다 참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납니다. 특히 그때 한상훈 선수는 바로 정근우가 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 순서인데 공식적으로 구단 역사에 포함은 안 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선수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삼청태 그리고 현대까지 넣어서 저희가 선정을 해봤어요. 이게 구단 역사가 길지 않은 구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뭐 사실 삼청태 선수는 없었고요. 네. 현대랑 좀 이어지는 선수들이 몇 명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근데 뽑은 선수는 오히려 현대랑도 이어지지 않고 저 김지수 선수를 뽑았어요. 2009년 입단을 한 선수인데 지금 있는 이제 코치를 하고 있죠. 은퇴를 해서 이 선수가 그야말로 이제 대수비 전문으로 11년 동안 1군에서 버틴 선수거든요. 많이들 경기에서는 못 보겠지만 경기 1회부터 7회까지는 보기 힘듭니다. 이 선수. 근데 이제 8회 이후에 경기를 많이 특히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선수를 잘 썼던 게 염경엽 감독이 잘 썼어요. 이제 염경엽 감독이 이 선수를 뭐 좋아해서 뭐 물론 이제 수비가 좋으니까 어디 뭐 2루나 3루 뭐 이런 그렇죠. 아무데나 갖다 놔도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썼는데 근데 이 선수가 또 발이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주루를 못하는 선수는 아닌데 발은 빠르지 않아서 대주자로서의 역할은 별로 기대하기 힘들고 오로지 대수비만 거의 하는 선수인데 염경엽 감독이
많이 썼던 이유가 염경엽 감독이 워낙 선수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현란한 선수 교체를 많이 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다 써버리는 거예요, 선수를 앞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타를 쓰고 나는데 여기 구멍을 넣어야 되는데 수비되는 거 김지수, 이래서 김지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염 감독 시절에는 염경엽 감독이 히어로즈 감독을 했던 시절에는 좀 많이 출전을 했었고, 특히 2015년에는 104게임이나 나가거든요. 거의 마무리 수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이게 대주자 전문 요원이 있다면 이 대주자 전문으로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강명구 선수가 떠오르듯이 대수비만 놓고 보자면 좀 김지수 선수도 좀 그만큼 많이 나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떠오르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는 좀 타율이 좀 높았어요. 2할 6푼 7리까지 치고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고 1986년생인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뭐 그래도 히어로즈만의 역사를 놓고 따져봤을 때도 이 선수는 이제 히어로즈 선수니까 그래도 좀 프랜차이즈로서 간소미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수가 참 포스트 시즌 쓰기가 좋아요. 엔트리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네, 한번 딱 끼워넣기 좋죠. 활약을 한 적도 있었죠. 그때 끝내기 한번 네. 13년 준 플레이오프 네, 2차전일 그렇죠. 거예요. 네. 홍상삼 선수의 그 역사적인 그 퍼포먼스가 나왔던 날인데 거기에도 제목 헤드라인이 이게 야구야.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게 얘기했던. 야구냐?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죠. 조현식 기자는 누구로 골랐어요? 네, 저는 그 현대 시절에 이제 신철인 선수, 김재박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박 감독님이 보고 싶네요. 취소. 그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것이 하트로 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팬들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 취소를 쉽게 못하는 분위기인데, 예전엔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덜 좀 민감했던 부분이라 제가 3시 반인가 야구장 나와 있었는데 이미 올 때부터 3시 반에 보통 경기 감독관이 3시간 전에 비가 그렇죠. 올까 할 때 오잖아요. 이미 야구장에 들어서면서 그날 저녁 약속을 잡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거기서 보자고 이러면서 들어오시면서 딱 전화를 끊더니 머리 위로 이렇게 X를 이렇게 X자를 그냥. 예. 아니 그게 비가 장마철에는 이제 예보대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이제 원정팀이 호텔에서 출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취소될 것 같으면 아예 우리 안 갈 테니까 좀 기다렸다 갈게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재박 감독관이 있는 날은 이제 원정팀의 호텔 그 집합 시간이 늦죠. 네. 혹시 안 가 얘기하세요. 신철인 선수 얘기하세요. 네. 왜 김재박 감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잠깐. 네. 신철인 선수가 참 송신영 선수랑 다르게 대접을 또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송신영 선수는 뭐 다른 팀 많이 옮겨 다니긴 했지만 나중에 프랜차이즈 스타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와서도 많이 했었는데, 이 현대 시절에 활약은 현대에서 하고 은퇴는 히어로즈에서 하면서 약간 초라하게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활약을 했을 그 전성기 당시에는 송신영 선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좋은 공을 뿌렸던 선수죠. 현대 왕조의 그 불펜의 한 축이었죠. 네. 진짜 철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자주 나오는 그런 선수였죠. 지금도 그 키 작은데 구위 괜찮은 선수 나오면 제2의 신철인이라고. 예. 요즘엔 김지용 아닙니까? 김지용 선수가 네. 신인 때 스카우팅 리포트에 제2의 신철인이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었어요. 예. 아니 요즘에는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키 작은 선수들이 네. 빠른 공 던지고 싶은 선수들이 김지용 선수가 롤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볼 느리면 유희관이 되고 제2의 유희관이 되고 싶다. 예. 옛날에는 신철인 선수가 이제 누군가의 롤모델이었던 때가 있었죠. 저는 이제 또 개명 선수인데 신인왕을 차지했던 오재영 선수입니다. 사실 좀 신인왕 경력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는데 저도. 네, 이게 WAR 3을 넘었거든요. 그 시즌에. 근데 그 시즌 이후에는 거의 0에서 1 사이예요. 그래서 초반 임팩트 이후엔 뭐 없으니까 사실 관선미도 초반에 좀 열심히 나오다가 장수가 없으니까요. 후반에는 거의 출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2004년도 이제 10승을 하면서 신인왕에 올랐었고요. 이제 뭐 올 시즌까지 이제 계속 오주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뛰고 있죠. 꾸준히 정말 매년 뭐 그 정도 역할을 해줬던 건데 찾아보면은 WAR이 마이너스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자기 역할을 계속 해준 거예요. 뭐 사실 야수 중에서는 김인호 선수도 한번 고려를 했었어요. 이 김인호 선수 같은 경우도 11시즌을 뛰면서 1000경기를 뛰었거든요. 뭐 입단이 롯데긴 한데 뭐 2년 차부터 현대에서 뛰었고 뭐 포스트 시즌 깜짝 활약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더 오래 뛰고 기여를 한 현대 시절과 히어로즈를 모두 어우르는
오주원 선수가 더 낫지 않나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김인호 선수는 히어로즈 경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히어로즈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색 경력이 하나 있긴 있는데 통신 3사를 모두 코치로 활약하신 분입니다. 코치로요. 네. 이게 유일합니다. LG에 이제 김재박 감독이랑 같이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2군 감독을 갔다가 SK를 KT 코치였죠. 코치를 갔다가 SK를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KT 2군 감독을 하셨잖아요. 통신 3사를 뛴 선수들은 몇 명이 있어요. 뭐 이진영 선수도 있고 김상현 선수도 있고 있는데 코치는 유일합니다. 김대유 선수도 다 갔죠. 그러네요. 이번에 네. LG에 갔으니까 네. 선수는 몇 명이 있어요. 코치는 아직까지 김인호 코치가 유일합니다. 앞으로는 좀 나올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네요. 네. 네. 뭐 그냥 짚고 넘어가자면 그 미추 형님께서는 강병식 선수를 꼽았고요. 네. 강명식 코치도 뭐 충분히 간손미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좀 고민했던 게 좀 황두성 선수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게 현대 시절에서 워낙 활약을 뭐 많이 했었잖아요. 공지 묵직한 약간 신철인 선수하고 좀 이미지가 좀 겹치기도 하고. 확실히 투수 왕국이라 그런지 현대 히어로즈 시절 뭐 그래서 좀 투수들이 많네요. 간손미에도. 아무래도 뭐 그 황두성 선수 하면 잠깐 이제 그 워낙 유명한 일화니까 이거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다가 입단을 했다가 이제 해태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90년대 말에 그때 그 해태 관계자가 트레이드하면서 트레이드 카드로 얘기를 구단에 그 삼성한테 얘기를 할 때 그 황두성이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지 그 밥 잘 먹는 투수라고 얘기를 해서 황두성이 그 갔는데 사실 근데 그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원했던 거는 그 황두성이 아니라 정현욱 선수였다. 네. 정현욱 선수도 사실 코치도 좀 대식가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네. 꽤 큰 차이가 있네요. 네. 굉장히 좀 뭐 많이 알려진 일화긴 한데 갑자기 생각나서 좀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구구단 NC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후보를 고르기가 힘드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지금 벌써 미추 형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똑같이 한 표가 나왔는데 지석훈 선수가 좀 몰렸어요, 사실. 사실 NC 출신은 아니죠. 엄밀히 네. 말하면 이제 현대 히어로즈를 거쳤는데 어쨌든 NC 초기에 와서 내야수로 뭐 여러 포지션을 또 거쳤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NC 원년 선수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석훈 선수는 2013년 곧바로 주전이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나이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렇죠. 84년생인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선수야말로 우리가 찾는 간소미의 뭐 전형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일단 NC에서는 좀 가장 비슷한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제 원년 멤버 중에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가 나성범, 박민우, 이재학 뭐 이런 선수인데 너무 화려해요. 네. 간선미가 될 수 없는 선수들이에요. 여기다 딱 이제 지석군 딱 끼얹으면 딱 이제 밸런스가 맞죠, 이제. 네. 근데 미방님은 좀 약간 다른 인물을 너무 예. 의외였어요. 네. 네. 저는 그 10개 구단 전부 현역 선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뭐 NC랑 KT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진혁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잘하긴 시즌 좋잖아요. 하죠. 예. 뭐 이번 시즌 아직 시작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페이스고 뭐 홈런 치는 이종렬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굉장히 큰데요. 네. 노진혁 선수가 한 10년 뒤에 은퇴할 때쯤 되면은 뭐 이거 넘어설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노진혁 선수도 이제 나이가 32이더라고요. 네, 32인데 이제 그렇죠. 300안타, 통산 300안타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1000안타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유격수 포지션에 큰 선수가 나타나면 또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은퇴할 때쯤의 커리어는 이제 NC에서 쭉 이어진다면 이제 간손미처럼 한 팀 원클럽맨으로 남았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노진혁 선수는 이제 입단할 때만 해도 좀 기대가 컸어요. 뭐 박민우, 노진혁이 미래의 키스톤 콤비가 돼줄 거다라고 했는데 박민우 선수는 정말 뭐 부동의 이루수죠. 거의 국가대표 이루수죠 이제는. 네. 자리를 잡았는데 노진혁 선수는 한 대여섯 시즌은 고생을 하고 뭐 군복무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 2016년, 17년부터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좀 20대 중반에 한창 성장해야 될 시기에 손시현 선수가 오면서 이제 그렇죠. 자기 그 본 포지션이었던 유격수 자리에서 막혀버리니까 이제 그 초반에 좀 누적 기록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지석훈 선수랑 경쟁을 했어요. 당시에는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어쨌든 네,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KT입니다. KT도 뭐 창단한 지 7년밖에 안 돼서 사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역사가 짧은 구단이다 보니까 또 KT에서만 또 뛴 선수도 많지가 않아서 7년 동안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결국 다른 구단에서 왔던 선수를 꼽았는데 김사율 선수를 꼽았어요. 뭐 김사율 선수가 물론 구원왕도 하고 그만큼 화려했던 시간을 보냈던 투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롯데시아까지 좀 포함해서 좀 돌이켜 보자면은 김사율 선수 정도면은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좀 길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물론 KT에서 뭐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은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김사율 선수 하면은 KT도 마운드에서도 주장으로서도 또 자기 리더십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꼽아봤는데 사실 김사율 선수를 제가 꼽긴 했지만 저보다는 오히려 저 송건님이 꼽아주신 선수가 좀 더 좀 어울리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주권 선수를 꼽았습니다. 사실 주권 선수는 뭐 나이는 아직 어리죠. 뭐 이제 2015년에 특별 지명으로 입단을 했는데 뭐 제일 큰 이유는 이 선수가 중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 너무 큰데요 이거는. 삼국지의 본고장 중국 아닙니까? 사실 뭐 이제 주권 선수가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조선족 출신 선수죠. 사실 뭐 그동안 뭐 해외 교포들 선수들은 많았는데 중국은 사실 뭐 야구를 거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해외 출생 선수로는 처음으로 신인 드래프트 지명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2017년 WBC 때는 뭐 중국 대표팀 선수로도 나갔었죠. 만약에 뭐 내년에 정상적으로 WBC가 열렸다면 또 나갈 수도 아마 있었을지 않았나 싶는데 이제 브루스 첸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권이 중국 대표 에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WB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이게 또 최근에 소식이 더 미뤄진다고 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주권 선수가 앞으로 좀 뭐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간손미 같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KT에서 좀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좀 해주지 않을까. 사실 뭐 데뷔 초에는 선발로 좀 기대를 모았는데 뭐 2016년에 잠깐 좋았었죠. 그때 6승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불펜으로 밀려났고 뭐 불펜에서도 뭐 한 3번, 4번 선수 역할을 하잖아요. 뭐 마무리나 셋업맨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에서 뭐 필승조와 추격조 사이 정도의 역할을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선수라서 간소미보다 더 잘 되면 좋겠고요. 바람으로는 어쨌든 최소 간소미급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KT에서 선발 자리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국내 선발 3명이 좋은 선수들로 다 채워져가지고 심지어 세 선수가 평균 연령이 21.3세입니다. 그렇죠. 주권보다 뭐 어린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오래갈 선발진이죠. KT는. 갑자기 그 주권 선수와 삼국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길림성 출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연길이라고 하죠. 연길 쪽이 연이죠. 그 삼국지에서 그쪽이 좀 근데 공소년 이런 적이 그렇죠. 장소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네, 연나라 옛날 땅이죠. 굳이 뭐 그쪽 거기서 활약한 뭐 장소를 꼽아보자 뭐 관구검도 뭐 좀 약간 그렇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장비도 거기 출신이죠. 연인 그렇죠. 장비. 연인 장비죠. 장비. 네. 이게 뭐 쓸데없는 얘기인데 연인 장비, 상산의 도자룡 이게 필요한 게 그 사람은 많은데 이름이 두 글자니까 엄청 겹치잖아요. 그럼 장비다 이러면 어디 장비인데? 그러면 야 연인 장비야. 우리 예전에 저기 그 얘기했잖아요. 주유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주윤발. 그렇죠. 그랬다고. 주권 선수도 혹시 한번 의심을 해봅니다. 이게 지역 이름을 넣는 게 서양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 다가 이제 영어의 from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치 출신의 레오나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다빈치가 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권 선수는 조선족이니까요. 주유는 아닐 겁니다. 조현식 씨는 누굴 골랐어요? 네, 저는 김민혁 선수로 골라봤습니다. 이 선수도 젊은 선수라서 좀 주저하긴 했는데요. 지금 KT에서만 뛴 선수를 꼽아봤고 장타력이 좀 많이 없는 선수죠. 네, 지금 통산 홈런이 제가 이거 고를 때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하나 쳤어요. 네. KBO 리그 데뷔 홈런을 친 선수입니다. 쳐버렸어요. 네. 그래도 빵 홈런보단 1홈런이 좀 소개하기가 낫네요. 네. 컨택 능력이 있는 선수고 또 발도 빠르니까 어느 정도 팀에서 자기 몫은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거포형 선수들로 외야가 채워지면 좀 이제 백업이 돼야 되는 그런 운명이죠. 파워툴이 좀 없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도 팀에서 뭐 자기 몫 해줄 수 있는 좋은 툴을 최소 2가지는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작년에 참 주전으로 잘해줬고 올해는 아직 초반에 조금 부진한데 어쨌든 이강철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저희가 10개 구단 간소미를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오늘 나왔던 그 후보들 중에서 각자 한 명씩만 한번 뽑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간소미에 어울리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사실 이종열 선수를 선택했어요. 이게 어쨌든 원팀 플레이어라는 큰 가점이 있고요. 사실 꾸준히 뭐 사생활 뭐 이런 성실한 부분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간소미에 딱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뭐 프랜차이즈 느낌도 살짝은 있잖아요.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장원진 선수는 너무 화려하고 또 현역 선수는 아직 너무 많이 남았고, 네, 이종열 선수가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모두와 이제 원만한 기자들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 대표팀의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네. 전력 분석원으로. 그 다른 코치들 같은 경우에 몇몇 코치들은 전화를 하면 이제 너무 야구인들의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이종열 좋아요. 코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려한 언어를 또 구사를 하시죠. 이 새로운 뉴 디바이스들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이게 전력 분석을 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저도 이제 저도 사실 이종열 선수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만장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선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유튜브도 하세요 요즘에는. DC 베이스볼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젊은 감각도 갖추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도겸군 생각하면 김종훈 선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이제 의견을 모아봤더니 결국은 프로야구의 간소미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은 이종열이다.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올타임 넘버 원이다. 아이고 차마 뭐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 이종열 선수의 아성을 깰 선수가 이제 나중에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근데 예전에 이상훈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나보다 오히려 더 프랜차이즈 느낌이 강하다. 사실 뭐 이렇게 꾸준히 한 팀에서 오랫동안 활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간손미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이지만 약간 약하면서도 프랜차이즈 역할을 했잖아요. 또 LG의 영욕을 다 경험한 선수죠. 네. 두 번의 우승과 몰락을 다 경험한 선수죠. 자, 간손미미의 상국야구 43회는 여기까지고요. 44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